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 반기 보고서를 통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달러화 강세 그리고 미국 주택 경기 활성화 속에 고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 원유 수요의 감소가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영국 5월 CPI에서는 헤드라인이 8.7%, 코어가 7.1%로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 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하락세로 3대 지수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요. 잠시 후 11시에 진행 예정인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을 앞두고 경계 심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였죠. 영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근원 물가가 7.1%를 기록하면서 무려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내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로 무려 13회 연속 이상 인상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연준의 핵심 과업인 인플레 억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파월 연준의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오늘 시장, 중요한 발언이 나오는 대로 저희 방송에서는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선물 시세계 리턴즈 끝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은 성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파월의 입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시장은 장 초반에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면서 하락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정보, 폭넓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견 마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장 중요한 내용들, 전략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대응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역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생방송 중 단타 트레이딩 전략이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방송보다 궁금하신 내용들 바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시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유로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상품들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시세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리 장에서 나쁘지 않았던 나스닥 선물 차트는 21시 32분경 개장과 함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약 10분 뒤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장대 음봉이 보이면서 현재는 쭉 하락하는 모습, 급격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시 57분경 현재 실시간으로 저점 형성하고 있는데요. 무려 0.87%가량 하락하면서 15,121포인트가량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발표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일단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기 불안 등의 이유도 이곳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분봉 차트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2시 32분경 개장 시에는 저점을 기록하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계속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나스닥과는 반대로 22시 55분경에 지금 고점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약 72.08의 고점까지 형성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시장 속에서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 올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일에 대한 자세한 이슈와 트레이딩 전략까지 선경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오늘 0.3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봉상 차트로 보는 거와 같이 개장 이후에 정말 길고 큰 장대 음봉들이 계속해서 출현해 주면서 조금 더 바닥을 펴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2시 40분경에는 저점인 1929.3포인트까지도 하락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그 부분을 일부 회복하면서 다시금 좀 하락폭,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지표 개선 속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1940.5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오늘 소폭 개장 이후에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유로 역시 골드와 마찬가지로 개장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약 20분 이후에는 다시 들어 올려주고 장대 양봉도 출현을 하면서 현재 22시 56분경에는 고점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0.08% 상승하면서 1.0976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는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 실시간 시세 함께 확인해 봤고요. 네, 계속해서 모든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방송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선경 마스터와 함께 방송 초반에 단타 트레이딩 상품을 정해서 공략 트레이딩 방법까지 제공할 예정인데요. 네,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략해볼 상품과 단타 전략 지금 바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도 일단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을 정해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평선 매매 일단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5일선과 21선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에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5일선, 21선을 기준으로요. 5일선 밑에서 매도 계속 전략 보시면 되고요. 21선에서 매도 전략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5일선 같은 경우에가 138라인 정도 돼 있고요. 21선 같은 경우에 180라인 정도 일단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오늘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5,125라인까지 일단은 봤는데요. 지금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126이 전일 저점이었습니다. 이 전일 저점이 뚫리면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일단 이런 장인데 15,000까지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일단 15,000까지 열려 있고 15,000을 지금 뚫을 것이냐 일단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15,000을 오늘 당장 뚫기는 굉장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이평선 매매를 하셔라. 5일선 기준으로 5일선은 자꾸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매도 타시고 21선 기준으로 일단은 매도 타시는 이런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선 기준으로 매도, 21선 기준으로 매도라고 오늘 나스닥 잡아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을 몇 틱으로 잡아야 될까요?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는데 네.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실과 수익은 일단은 10포인트로 일단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잡으셨어야 됩니다. 사실 일찍 좀 잡으셨어야 되고 일찍 잡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매도 쪽으로 많은 수익이 났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대 음봉들이 일단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 매매 하시면서 수익과 손실 일단은 1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1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진입가가 이 반등시 매도 전략 5일선, 21선 기준으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5일선이라고 하면 한 15,100 그리고 21선이라고 하는 15,110 이 정도를 좀 포인트로 잡아와야 될까요? 네네. 지금 일단은 15,114 정도까지 일단은 왔고요. 21선은 15,170 정도 일단은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5일선에서 대기하시고 21선에서 대기하시는 이런 매매 제가 한번 조금 그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5일선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한 113 라인에서 일단은 대기를 타시거나 아니면 170 라인에서 일단은 대기를 타시고 네. 이게 3분봉 기준입니다, 여러분. 3분봉 기준이기 때문에 분봉이 바뀌면 이 이평선도 올라가거나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서 매도 타이밍 일단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117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117 라인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400틱 이상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찍기는 굉장히 조금 어렵고 5일선과 21선 이평선 매매로 오늘은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말미에 우리 목표가를 터치했는지 수익을 냈는지까지 함께 체크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스닥 전략 지금 제공이 되었고요. 반등 시 매도 전략 그리고 1차와 2차 매도가가 각각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과 21선 유동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그 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특히나 오늘은 흔드는 장세이기 때문에 트레이더의 영역입니다. 내가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 또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라고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부터 오늘 시장 트레이딩 전략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실시간으로 5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일입니다. 오늘 좀 소폭 들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송 시작할 때엔 22시 55분경에 고점을 또 형성해줬고요. 지금은 좀 고점 형성하고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좀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1%가량 상승하고 있는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전략 세워가야 될지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의견 먼저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수요일인데 네. 원유 재고 지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트레이딩 하시기가 좀 그렇고 네. 이따가 이제 23시 30분 이후에 원유 재고 지표 나오면 그때 트레이딩 하는 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차트 일단은 보면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라인을 그때 작년 11월부터 일단은 그려드린 게 있었죠. 한 요 정도 되는 라인을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5일선과 21선을 지탱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물대 안에 요 그물대라고 하는데요. 일목 그물대 안에 지금 캔들이 형성돼 있고 캔들이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는 가격대가 여기에서 일단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목 상단입니다. 73.75달러 정도, 73.75달러 정도는 일봉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어차피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지금 중국이 대출 이자를 줄였어요. 그렇죠? 중국이 대출 이자를 줄였는데 네. 이따가 항생도 한번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이나 항생 지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출 이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찔끔찔끔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임팩트가 없어요. 네, 오히려 좀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예. 항상 제가 은행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느냐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은행들은 뭡니까? 이거를 경제 위기라고 본다라고 제가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오프닝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려면 네. 대출 이자를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뜨리면서 원유에 대한 어떤 원유 수요에 대한 어떤 자극점을 조금 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것. 자, 두 번째로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오르면서 5일도 어떤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대한 네.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위쪽으로 가는 펌핑되는 이런 현상을 일단은 보였는데 지금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저께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전쟁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6,000대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00대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처음 겪어보는 그런
지표죠. 지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일도 일단은 마찬가지다. 중국의 상황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어두운 터널이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적절히 일단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이평선과 그물대 안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매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분봉을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상으로 봐도 오늘 이제 굉장히 좀 박스권의 모습을 일단 많이 보이고 있죠. 3분봉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매수다 매도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박스권을 치면서 그래도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 분봉상으로도 일단은 확인이 된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나스닥하고 조금 원래는 나스닥하고 이제 같이 가려는 성향을 일단은 보이다가 수요와 공급 문제로 인해서 오일이 일단 조금 먼저 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나스닥장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오늘 있을 오일도 향배를 조금 가릴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당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매수 의견 일단 드렸는데 요건 조금 중기적인 의견으로 제가 드린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고지표 후에 일단은 대응을 하셔라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는 함께 5일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23시까지는 관망 의견을 갖고 있다가 재고지표가 결과가 나온 동시에 23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함께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바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소통을 하고 전략을 세워가고 시황까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또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셔야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성경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골드입니다.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네, 개장 시 오늘 방송 초반보다 조금 더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0.52%가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193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골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먼저 오늘 골드 전략은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의견 보시죠? 오늘은 일단은 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 매도로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라인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일목 하단 요 라인이고요. 전저점 라인이죠. 여기도 이제 일목 하단 라인인데 자.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출연했을 때 이 지역에 있었고요. 이 지역에서 제가 이 두 가지 라인 그려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라인 이렇게 일단은 그려드렸고 여기에서 매수 매도 전략 일단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보시면 자, 여기죠. 요거 일단은 깼고요. 여기도 일단은 깼습니다. 자, 나스닥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네. S&P, 미니다우, 나스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일단 매매를 하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 커플링이 어저께부터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조금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경기 위기나 경제 위기의 어떤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요. 자, 2020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골드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커플링 되는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선언한 적이 있죠. 2020년 3월 달에 언제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골드도 보여요. 같이 빠지는 이런 현상. 커플링 되는 현상을 조금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때부터. 자,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일단 무조건 다 던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미국 국채나 아니면 달러, 대표적으로 일단은 달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만 일단은 갖고 있고 모든 금융자산, 상품자산을 전부 다 시장에 내던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게 언제다? 2020년이다. 지금 보면 나스닥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계에 일단은 다다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면 미국 시장도 일단은 조정을 심하게 조금 받을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자, 그럼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이번 주 일단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인트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자, 분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봐도 오늘 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크게 하락을 하고 새벽에 크게 하락을 하고 횡보 박스를 치면서 가다가 지금 뭐예요? 밑으로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전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 종목이 지금 어떠냐면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런 흔듦 현상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현상이 언제 또 일어났었죠? 올해 1월, 2월, 3월에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시장이. 그러면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엄청 흔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은 매매에 실전 매매를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분봉상으로 일단은 제가 좀 그어 드릴게요. 분봉상으로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들었죠. 예. 오늘 하루 종일 흔들다가 뭡니까? 지금 일단은 매도 쪽으로 일단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반등도 주면서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요즘에는 꼭 상기하셔야 될 게 어떤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추세가 나옵니다. 그 추세 쪽으로 일단은 타는 연습을 하시면 큰 손실 없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골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스닥과 커플링 되면서 가고 있다. 나스닥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상기를 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고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골드는 나스닥과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우리가 함께 집중을 해봐야겠지만 미국의 긴축 기조가 어쨌든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이 기조 속에서 이 골드뿐만 아니라 엔화까지도 최근에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5월 4일, 5월 중순 이후로 쭉 차트상으로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최근에 엔화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향후 현차익을 기대하면서 좀 값싸진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좀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바로 투자를 하기에는 또 7월에도 YCC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 BOJ 위원회 발언이 나오는 것이 시청자분들도 우리도 좀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엔화에 대한 전망, YCC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잠깐만 좀 볼 수 있나요? 네,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일봉 차트 좀 볼게요. 이거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N 연결 지수인데요. 요거를 보면 33,000을 지금 넘어섰죠. 이 33,000이라는 게 주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주봉을 제가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봉을 보면 어떻죠, 여러분? 이게 거의 네. 예, 이게 거의요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죠? 예, 보이지 않을 정도고 지금 원 대비 엔화가 지금 800원 선까지 800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900원 선으로 일단은 갔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월요일 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1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일단은 드리면서 네. 자, 33년 만에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넘어서느냐 혹은 뭡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냐. 자, 일단은 차트 보시면 굉장히 조금 펌핑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아직은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3년 정도
33년, 거의 30년간 뭡니까? 경제가 바닥을 치다가 지금 조금 펌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지금 N이 800원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교환 가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N이 강세란 얘기예요. 그죠? 예. 네. 자, 원래는 뭡니까? 우리가 곱하기 10 정도 했잖아요. 네. 우리가 100원이라고 하면 엔화로는 한 1,000원 정도 곱하기 그쵸. 10인데 지금은 뭐예요? 곱하기 9 정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뭡니까?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자, 아이러니하게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N을 사죠. 그죠? 저도 오늘 이제 여기 오다가 좀 네. 생각을 한 게 N을 조금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자, N을 산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 N이 뭡니까? 이제 원달러 N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원하고 N하고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시장은 없어요. 그거를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재정 비율, 재정 통화라고 일단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공개 너무 방송하거든요. 꿀팁입니다. 예, 그거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고 네. 그 교환 비율이 지금 한 900원대로 일단 오늘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N을 산다라는 건 뭡니까? 향후 N이 가치가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가 환차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뭡니까? 일본 경제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한다라는 뜻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 관한 질문을 제가 지금 요즘에 되게 많이 받고는 네.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내일 이제 공개 방송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공개 방송 일단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공개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릴 거지만 아직은 일본의 어떤 경제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연내 YCC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그 YCC라는 게 네.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랑 연결이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일본은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내린다라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흔히 얘기하면 구로다 라인이죠. 예, 구로다 라인을 활용을 하면서 채권의 상단과 하단, 채권 이자의 상단과 하단을 조절을 하면서 금리를 조절하는 식으로 일단 그렇게 편법을 쓰면서 좀 가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괜찮아지는 반등의 기미다라고 하면 사실은 YCC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냥 바로 금리 정책으로 가면 돼요. 기준금리 정책으로 일단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YCC에 대한 변화보다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으로 일단은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조금 적절해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본이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 지 수십 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금리를 바짝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사실은 이게 모순이거든요. 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일본 관련된 것들이요. 굉장히 제가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롭고 그쵸.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예,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번부터 일본이나 중국 얘기도 많이 드리면서 여러분 현물하시는 분들도 도움될 수 있게 제가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볼드에 이어서 우리는 엔화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짚어주셨지만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을 올려주시는 영상과 교육 자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시장의 가장 좀 핫하고 중요한 이슈들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셔야지 오늘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들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항생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스터님께서 좀 가장 수익을 잘 내주셨고 또 지난달에는 무려 2,500틱의 수익,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높은 수익을 우리에게 좀 안겨주셨는데요. 근데 항생이 또 최근에 3개월 연속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투자 어떻게 하셨고 어떤 전략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항생을 보시려면 네. 중국 시장을 일단은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실은 중국 시장을 보시려면 중국 시장이 제가 어렵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레이딩 하시기 굉장히 어렵고 항생 시장 일단은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제가 좀 해드리면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대출이자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대출이자를 내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자를 내리면 대출이자를 내리면은 뭐 기업에서도 대출을 더 많이 하려고 그렇죠. 하고 이러지 네. 않을까요? 기업과 가게에서 대출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뭡니까? 경제가 일단은 돌아가고 네. 우리 통화량이 증대되면서 경기를 붐업시키려고 대출 이자를 내렸는데 자, 시장에서는 사실은 1.0%, 1.25%, 1.5% 정도 급격하게 내리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네. 얼마 내렸나요? 0.25를 내려요. 근데 항상 이래요, 지금. 네. 중국이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유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연말에 항상 중국 경제공작회의라는 거를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제가 연강을 하면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뭐 2022년 12월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올해 12월에도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너무 꽉 막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에 봉쇄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국의 금융업이 지금 일단은 무너져 버렸다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출이자 지금 대출이자 일단은 줄였고 이게 지급 준비율도 사실은 중국이 지금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일단은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 대출이자를 줄이면서 돈을 갖다 써라. 기업이 돈을 갖다 써라. 그리고 그 돈을 통화량 증대로 일단은 굴려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1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5천만 원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시장에 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화량을 많게 하면서 경기를 붐업시키려고 하는데 이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찔끔찔끔 내려요. 자,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고는 제가 표현을 조금 못 하겠는데 네. 얼마나 화끈한 나라냐면 9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뭡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화끈하게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파월이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겠죠. 이 시간도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 정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 준비율을 조금 낮추고 대출 이자를 조금 낮추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폭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지금 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관한 얘기를 앞으로 제가 공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주말 특강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드릴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진짜 지금 문제가 조금 많이 심각합니다. PPI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도 일단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가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속 오르는 게 경기가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부동산도 지금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났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항생을 일단 보면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는 게 바로 홍콩 시장 항생 일단 타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요겁니다. 자, 2011년 그리고 2016년
그 다음에 뭡니까? 2022년. 뭐예요? 2011년, 12년 전 가격을 뚫었다. 그렇죠? 12년 전 가격을 뚫으면서 자, 경제가 항상 12년 후에 후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없는 한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단은 한번 그거 드렸죠? 기술적으로 보면 요거를 뭡니까? 쌍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뭡니까? 2022년 10월 31일 14,000대를 뚫고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게 기술적 분석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조금만 늘려볼게요. 요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늘려보면 자, 보세요. 자, 고점 형성하고 고점 형성하고 고점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형성하고 고점 형성하고 있죠. 저점은 어때요? 저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전형적으로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은 일단은 반등시 매도를 제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반등시 매도 하시는 걸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들 성경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주요 상품들 투자 전략 함께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 또는 샵 0082번으로 성견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야지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성경마스터의 지난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견마스터의 지난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선견마스터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외 선물을 매매하고 계시는지 그 전략과 비법,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비법 설명을 일단은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예, 신호에 의한 기법, 신호 기법 있었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이제 수렴과 발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일선과 21선 기법. 이렇게 일단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 기법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2번과 3번, 5일선과 21선 수렴과 발산에 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 일단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렴과 발산 2번입니다.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에요. 저는 이제 이평선을 딱 두 개만 봅니다. 이평선 두 개만 보고요. 이평선 두 개. 5일선과 21선 일단은 보는데 골든 크로스, 그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일단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 나왔죠. 여기에 뭡니까?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뭡니까?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지점을 일단은 보는 겁니다. 자,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렴과 발산. 항상 어떤 가격, 어떤 차트, 캔들의 가격은 뭡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가격도 마찬가지고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평선을 일단은 예를 들어보면 이평선은 뭐예요? 5일선과 21선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면서 뭡니까? 가격들이 이 점에서 수렴하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수렴을 통해서 뭡니까? 자, 어떤 중심선이 있고 5일선과 21선, 뭐 가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수렴을 해서 뭡니까? 위든 아래든 발산을 하게 되고, 자, 발산 다음에는 뭐예요? 발산 다음에는 또 가격들이 어떤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 점에서 뭡니까?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고 또다시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수 매도 쪽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5일선과 21선을 활용한 수렴과 발산 기법. 요겁니다. 오케이? 자, 수렴과 발산 기법. 이게 되는 거고요. 자, 5일선과 21선이 만났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진입 타점은 어떻게 되느냐? 진입 타점. 자, 방향은 어떻게 되죠? 5일선과 21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됐죠. 골든 크로스가 됐으니까 첫 번째 방향은 뭡니까? 매수 쪽. 두 번째, 진입 타점은 어떻게 된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에 뭡니까? 종가 진입. 여기에서 종가 진입하셔서 여기까지 수익 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다.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뭡니까? 그 봉 혹은 그 다음 음봉, 종가, 여기에서 매도 진입해서 수익. 자, 여기 3번 보이시죠? 3번 골든 크로스 나왔어요. 그럼 방향은 어디라고요? 매수 방향.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 진입. 그래서 수익. 이렇게 일단은 내시면 됩니다. 자, 수렴과 발산 기법이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꿈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꿈의 기법 뭡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꿈의 기법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예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는 진짜 꿈이다. 예, 진짜 꿈이다.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특화된 게 뭡니까? 거기에 특화된 게 수렴과 발산이다. 저점.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정말 최고의 기법인데 여기에서 매수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에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점 매도죠. 여기에서 들어가면 정말 최고의 기법이지만 이런 건 없어요. 꿈의 기법이다. 진짜 꿈이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어디에선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저점이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못 들어가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우리는 여기 이 근방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라는 꿈의 기법을 현실화시킨 것이 뭡니까? 제 수렴과 발산이다. 수렴과 발산 기법이고, 이 수렴과 발산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목요일 날 제가 또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동영상까지 제가 노란톡방에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자, 5일선과 21선, 그렇죠? 5일선과 21선 기법을 조금 짧게 좀 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스닥 아까 제가 자리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줄이고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어차피 제가 다 봤습니다. 자, 5일선과 21선 기법 일단은 뭐냐면 5일선과 21선을 터치하는 곳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5일선 일단은 제외하고 오늘 21선 기법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1선 터치. 21선을 터치하는 뭡니까? 양봉 혹은 음봉의 종가 진입입니다. 자, 우리가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내릴 때 들어가는 거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잔잔히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자,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방향 설정됐고 눌림을 줬죠. 그리고 뭡니까? N자 패턴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못 들어가면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예요. 그죠? 자, 이게 눌림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쭉 그냥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절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21선 안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에 진입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 여기까지 수익, 여기도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기법에 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 내일 오전에 제가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법 설명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좀 짧게 들어서 아쉬웠던 성경마스터님의 기법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해외 선물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이 방송에서 너무 아쉬웠던 내용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성견마스터의 단타 전략 확인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상품은 바로 나스닥이었고요. 일단 오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1차가 15,113포인트에서 매도라고 정해주셨고요. 2차로는 15,170포인트에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목표가는 10포인트에서 익절이었고요. 네, 이렇게 매도가는 주셨지만 5일선과 21선 기준으로 비교적 유동적으로 매도해야 한다라고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막판인 지금 목표가를 터치해서 수익이 났을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이평선 매매를 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격을 일단은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안 드린 이유가 아니라 못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락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섣불리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컷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평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113 매도, 반등시 매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5일선. 지금 보시면 딱 맞췄습니다. 지금 116까지 올랐습니다. 116까지 일단은 올라와서 여기 매도 치신 분들은 지금 약 86, 한 25포인트 정도, 25포인트 정도고요. 한 100틱 정도 일단은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일단은 성공은 하긴 했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성공은 일단 하기는 했고, 자,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지금 수렴과 발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뭡니까? 21선을 일단은 쭉 타고 가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죠.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좀 많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자리였는데 21선 많이 흔들면서 자,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서 뭐예요? 자, 데드 크로스 나오다가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로 잠깐 넘어가고 다시 데드 크로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면서 이 봉, 한 170 라인 정도, 170이 조금 안 됩니다. 요 라인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타시고 쭉 내려가는 이런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정말 현실화시킨 제 기법이 뭡니까? 수렴과 발산 기법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베스트이겠지만 이런 것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골든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 진행을 해서 쭉 추세를 끌고 가시는 이런 방법을 일단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린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오전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견마스터의 단타 전략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전략들 노란도방 안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견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